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죠. 간만에 보니까. 동영 모의고사는 뭐, 간만에 이제 보셔가지고 좀 더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점수 같은 건 연연하지 마세요. 뭐 점수 다 봐야 한 40점대, 50점대 나오겠죠, 지금. 내가 어디가 취약한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복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1회부터 4회까지 하다 보면 반복해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는 내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껴야 됩니다. 각 회차마다 일부러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넘어가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현 상황에서는 한 문제라도 아쉬우니까 넘어가지는 못하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넘어가는 훈련을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두 개요. 취약한 부분 파악하는 거 하고 내가 정말로 취약한 부분은 제껴야 되겠구나. 그게 어딘가 그걸 파악하는 거. 그 두 가지 정도 동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민법 총칙 부분과 계약법 부분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게 나옵니다. 출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죠. 하나가 이렇게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고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부동산 이중매매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 중에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 외운 거 있죠? 머릿속에 기억나야 돼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비자금 소극적 임치, 주지명,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 주는 거, 근로자의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해 주기로 하는 약정, 부정행위에 대한, 요 1번처럼 부정에 대한 용서의 대가로 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제한이 붙은 약정. 반사질서행위 아니죠? 소송에서 증언해주면 대가를 지급하야 하는데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용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매각 권한을 위임하고 도박 채권자가 대리행위로 그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민사사건 성공 모수,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사회 질서행위 아닌 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13개를 말씀드렸어요. 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답은 1번이죠? 대표집니다. 2번은 형사사건 성공모수 약정이니까 반사회 질서입니다. 실비보전약정도 보수약정과 합쳐가지고 반사회 질서약정입니다.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거 반사회 질서이고요. 4번은 증언을 하는데 그 대가가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 초과하고 있으니까 반사회 질서이죠. 5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죠. 반사회 질서가 됩니다. 답은 1번. 어렵지 않죠. 자, 2번 104조 불공정한 행위. 폭리행위를 말하는데 요건이 피해자와 폭리자 사이에 주고받은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공박경설 또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의사, 세 가지가 요건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은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피해자의 공박은 정신적 공박을 포함하며 공박경설,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 무경험은 사회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공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공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딱 기억나죠. 마지막으로 폭리의사는 알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폭리의사였죠.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했을 때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무행위 추이는 안 되지만 전환은 되죠. 전환은 된다 그랬어요. 무행위 전환.
절대적 모여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적용 범위 아래서는 경매, 기부, 증여 적용 안 된다. 반면에 채권 포기나 부재 소합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지문들이 몇 개 안 돼요. 1번 불공정한 행위를 말하죠. 2번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어요. 그럼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나와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폭리행위의 악의. 자, 폭리행위의 악의가 뭐죠? 피해자가 공박경솔 무경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 이렇게 되겠죠. 3번 증여. 백사조 적용되지 않죠. 자, 이렇게 잘 나가다가 2번을 답을 고르면 딱 되는데 4번 같은 거를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 적이 없으니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끝에 단체 협약이 체결됐는데 그 협약의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했다. 이것만으로 회사는 궁박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불공정한 행위라 할 수 없는 거고요. 5번은 세 번째 줄 경설무경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경무대. 네 번째 줄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공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와요. 맞춰야 되는 거죠. 1번, 2번 같은 것들은. 자, 3번 통정허위 표시하라 했는데 이게 참 1번 지문이 참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 표시를 말하고 무효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을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이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인식하지 못한 제3자 뭐예요? 선의의 제3자죠. 그렇잖아요. 그죠? 악의, 그 다음이 문제예요. 또는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3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악의의 제3자가 있고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제3자가 있어요. 이때 이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제3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예요. 선의의 제3자. 그렇죠? 그런데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요 놈은 빠져야 되죠. 그죠? 1번이 틀렸죠. 그냥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는 과실로 인하여 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걸 싹 지워야 되죠. 그죠?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 좀 짜증나죠? 짜증나. 이렇게도 나오니까 어디가 틀렸구나.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선의는 선의 과실이 있고 선의 무과실이 있죠. 반면에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이 빠져야 되죠. 요 놈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선입니다. 답은 1번. 2번 나왔네요.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라 그랬고요. 3번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무효를 주장 못하죠. 그게 3번이죠.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죠. 근데 1번을 파악 못한 분들은 3번 같은 데서 걸려들어요. 그 누구도 주장 못한다. 있을 것 같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괜히. 한 사람 정도는 대한민국에 있을 것 같아. 괜히. 본인 스스로 답을 만들어. 허위 표시의 무효는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대항 못한다. 그랬습니다. 3번 옳은 지문입니다. 자, 4번은 가장매매가 나왔네요. 각과 을세 가장매매를 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무효다. 을이 팔았다. 병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악의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일단 여기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가 또 나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 번 더. 이때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되지요. 엄폐물의 법칙이었어요. 반면에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의만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나셔야 되죠. 4번. 제3자가 악의인데 전득자가 선이야. 그럼 전득자는 보호되지요. 그러니까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가장행위, 은닉행위.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장했을 때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장행위, 은닉행위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1번 조심하셔야 돼요. 4번 착오.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제가 모르는 게 착오죠.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했다. 자, 각과 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매했는데 이 주택에 물리적 하자가 있었어. 근데 이 물리적 하자를 매수인이 전혀 몰라요. 선의 무과실. 그러면 담보 책임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뭐가 성립한다고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성립을 해요. 자, 문제는 착오도 성립하죠. 하자가 있는 물건을 하자가 없다고 착오했으니까 착오도 성립을 해요. 자, 이때 원래는 우리 대법원은 담보 책임은 착오의 특별 규정이다. 따라서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착오가 있고 매수인이 중요분의 착오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물론 전원 합의체 판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판례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니야. 바꾼 건 아닌데 어쨌든 1번 같은 판례가 등장했습니다. 담보 책임이 성립했을 때는 원래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가 대법원 주류 판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가 중요분의 착오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1번 따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1번은 뭐 몰랐다 쳐. 본 적이 없으니까. 자, 2번은 소송행위라고 돼 있죠. 소송행위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소송행위 나오면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 법원을 상대로 하는. 공법행위는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공법상 행위는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X. 1번 X, 2번 X. 자, 1번 취소할 수 있다요. 자, 3번은 이제 뭐 1번 그렇다 치고 2번 그렇다 쳐도 3번에서 답이 보이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분의 착오를 할 수는 없다. 자주 봤죠. 답 3번 골라야죠. 뭐, 그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실전에서도. 5개 지문을 다 알아서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개만 알고 있어도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장 가서 맞추는 문제 중에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5개를 다 모르고 몇 개만 알아가지고 맞추는 거. 이게 대부분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풀고 나와도 불안해요. 내가 맞췄는지. 불안합니다. 다 맞추기 전까지. 답은 3번. 자, 4번. 아주 중요하죠. 입증 책임과 관해서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 착오자가 입증. 다른 말로 취소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되죠. 반면에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죠.
상대방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4번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주장하는 자라고 해야 되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 5번은 무조건 외우셔야 될 판례였죠. 매도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에도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될 판례입니다. 옳은 거 3번. 자, 5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억,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되나요? 부작위 뭘 생각하면 되죠? 침묵.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거.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거. 이것도 위법한 기망이라고 그랬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기억.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니은.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어요. 자, 이때 갑은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죠. 자, 취소권이 있어요. 또 사기강박을 한 놈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갑이 사기강박을 한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과의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돼요? 아니죠. 취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그쵸? 니은 틀렸어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자, 디귿. 원칙적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위법이 아니죠. 그런데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또는 수단이 부적당 이런 말이 나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랬죠. 위법성 인정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법성이 인정된다 말이죠.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옳은 거 기억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5문제 중에서 3번 정도? 3번 정도? 깜빡해서 틀릴 수도 있어.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되는 거야. 쉽잖아요. 민법 총칙은. 뭐 이렇게 비비 꼬인 게 없잖아. 3번을 빼고. 2주를 쉬고 나니까 그쵸? 새로 공부하는 기분이 들죠. 11월 달 느낌 안 드세요? 작년 11월 느낌? 공부 처음 시작하는 느낌? 학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맹하시더라고요. 서울 수도권 거의 다 2주씩 쉬고 막 학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초긴장 상태. 일주일 더 연장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2주 쉰다고 해갖고 뭐 이런데 조용히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안 돼, 공부가. 그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2주 동안? 안 했잖아. 몇 분 안 돼.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대다수는 이렇게 막 눈만 보면 알아요, 제가. 아, 저분은 이 2주 동안 열심히 하셨구나. 저분은 코로나 걱정으로 맨날 고민만 하셨구나. 보여요. 보여요. 자, 6번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문 좀 조심해 주시면 되죠. 1번 뭐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데 조심해야 되죠. 이 뻑하면 의사능력이라고 나오죠. 틀린 지문이죠.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죠. 자, 2번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있죠. 대표적인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 혼인 같은 거, 유언 같은 거. 지가 직접 해야지. 갑이 이래게 야, 네가 내 유언 좀 대신 써줘. 안 되죠? 안 됩니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은 119조. 대리인이 여러 있을 때 원칙 뭐라고요? 각자 대리, 각자 대리. 자, 4번은 임의대리권 소멸 사유 128조. 원인관계 종료. 원인관계 종료 전 수권행위 철회. 임의대리 특별한 소멸 사유. 그죠? 4번. 자, 5번은 현명이라고 돼 있죠. 현명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죠. 대리 의사 표시라고 그랬죠. 자,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위임장 제시, 이 묵시적이에요. 내가 대리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말 안 했어.
나는 갑을 대리한다고 명시적으로 말 안 했어. 근데 위임장 보여줬어. 이런 게 뭐예요? 묵시적 현명. 이렇게 되겠죠. 5번 틀렸죠. 거저 먹죠, 이런 거. 거저 먹어. 다 맞추셨겠지, 이런 것들은. 설마 틀린 분이 있을까?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이 실수로 틀린 거죠. 7번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이 없대요. 무권 대리죠. 대리행위란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유동적 무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최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죠. 그리고 요 놈은 135조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기죠. 딱 이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틀이 잡혀 있어요. 무권대리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기본이. 자, 1번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 갑이 추인을 거절해놓고 다시 이걸 번복하고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버려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돼요. 그런데 추인은요,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일단 추인을 거절하면 이 행위는 갑에 대하여 무효로 확정되었으니 다시 추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추인할 수는 없다. 2번이죠. 3번, 이거 135조 책임. 자, 이 135조 책임 요건. 책임 요건 5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것. 얘가 표현대리 성립하지 아니할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을 것. 마지막으로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따라서 을이 미성년자라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말이에요. 요건이죠. 답은 4번이죠. 자, 갑은 추인권이 있는데 을은 추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 갑이 추인권을 주었어. 수권을 했어. 갑이 이렇게 야, 네가 추인해라. 이렇게. 아, 그럼 추인할 수 있죠? 4번. 5번은 병이 갑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유효로 확정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갑이 먼저 추인을 했고 그 사실을 병이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병은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병의 철회는 갑이 추인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병의 철회는 갑이 추인하기 전에 또는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는데 병이 모르고 있을 때 그거를 이럴 때만 처리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추인했고 병이 알고 있다면 병은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 했습니다. 자, 표현대리와 관해서는 첫째, 무권대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한다 그랬어요. 누가 주장해야만? 전득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소송에서도 주장을 해야만 법원은 고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송에서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과실상계 따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라든가 권한 넘은 표현대리라든가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표현대리 보기 전에 요 기본이 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로 바뀐다. 땡. 2. 강행규정 위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표현대리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요. 이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어야 돼요. 이게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자, 이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유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뭘 가지고?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 그래서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요.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같은 거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3번이 답이죠. 4번 과실상계 유추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 없고 5.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죠. 답은 3번이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 다음 회차를 조심하세요. 2회차. 2회차는 1회차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건너떠야 되는 문제를 더 많이 넣었어요. 거기에 걸려들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2회차는. 그래도 걸려드는 분들이 있어. 부여 자꾸 하염없이 쳐다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자, 3번이 답이고요. 9번 무효와 취소. 자, 1번 뭐죠? 매매 계약이 대금의 과다로 인해서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됐어. 근데 불공정한 행위는 전환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게 이거죠. 대금을 적당히 감액하여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이죠. 2번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죠. 자, 3번 법률 행위에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원칙이 뭐죠? 전부 취소죠. 그런데 예외. 일부 취소할 수 있죠. 자, 요건이 뭐죠? 일부 취소 요건. 두 가지가 기억나야 되죠.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있는 거고. 따라서 불가분이라면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가분적이고 가상적. 자, 불가분인 게 있었죠. 뭐?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플러스 특약. 그 특약은 계약과 불가분.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계약 플러스 권리금 특약. 권리금 특약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금 특약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이죠. 3번을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가분적이 보이고 끝에 세 번째 줄에 가상적 의사가 보이니까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4번하고 5번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4번하고 5번은 둘 다 좀 명백하진 않죠. 근데 5번은 그나마 좀 나아요. 5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경계계약을 했는데 이거 뭐죠? 법정 추인. 취소 원인 소멸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6개 중에 하나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그럼 뭐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 추인이죠. 아, 그럼 답은 4번이겠네. 그렇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애매하더라도.
자, 4번은 강박이라고 돼 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면 뭐죠? 무효가 되죠. 자, 이때 무효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유도 다르고 효과도 달라요. 왜?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취소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요. 그러면 4번 읽어봅니다. 의사표시가 강박에 극심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무효 주적성에는 취소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까? 안 돼 있단 말이죠. 전혀 요건과 효과가 다른데. 그죠? 다르잖아요. 다르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라는 소송과 계약을 취소한다는 소송은 별개라는 뜻이에요. 사유가 다르니까. 그죠? 4번 X 이렇게 됩니다.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은 별개란 말이죠.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X.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다?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별개예요, 별개. 그죠? 그래서 4번 X. 10번은 부관 암기하라 그랬죠. 자, 1번 152조 시기 있는 법률행위, 종기 있는 법률행위.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생긴다죠. 종기는 효력을 잃는다. 옳은 지문이네. 조심할 게 뭐예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이렇게 되죠. 2번은 153조 1항은 뭐라고 돼 있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2항은 이거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3번은 151조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자, 3번 이미 성취 기성. 그게 해제야. 기, 해, 무. 한 번에 답. 무효로 한다고. 4번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148조. 5번 반신행위 150조.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을 성취시키면 불성취 주장.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 반신행위. 그렇죠? 조문 그대로. 암기해달라 그랬습니다. 암기해달라. 3번이 답이죠. 여기까지 틀릴 게 없죠. 그죠? 아까 앞에서 봤던 3번 하나 정도 뭐 헷갈릴 수 있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8개, 9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실전 가서. 맞춰야 돼요. 다른 거 맞출 게 없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11번 물권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186조 조문 그대로. 2번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예? 예, 309조. 전세권자 스스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필요비를 누가 부담? 전세권자가 부담. 그 2번. 자, 3번.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예? 무슨 소리야?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 양수인은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뭐예요 이거? 몰라. 제가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건너가야지. 4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면제를 받을 때까지 유침을 전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담보물권의 불가 분성. 옳은 지문이죠. 5번.
저당권으로 3번 채권이 두 번째 줄 소멸했어. 그럼 저당권은 당연 소멸, 부종성. 아 이게 틀렸네. 그럼 3번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전 가서. 그런데 3번에서 머뭇거린다니까.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는다니까. 그리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자, 3번은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할 때 등기 넘겨줘야 되죠. 동사는 인도해야 되죠. 그 인도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현실 인도, 두 번째가 간이 인도, 세 번째가 점유 개정, 네 번째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188조 1항, 2항, 189조, 190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동산 인도 방법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현실 인도는 말 그대로 직접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 인도야. 인도했죠? 간이 인도는 제가 물건을 이렇게 빌려줘요. 그럼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사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려면 제가 넘겨줘야 되죠? 근데 이미 넘겨준 상태죠? 그러니까 말로만 넘겨주는 거예요. 받은 걸로 해. 그게 간이인도. 간이인도. 점유 개정은 제가 이걸 팔아요. 근데 안 넘겨주고 일주일 있다 넘겨주는 걸로 해. 그리고 말을 이렇게 일주일 있다 넘겨주는데 오늘 받은 걸로 해. 그게 점유 개정이에요. 그럼 3번 읽어볼게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할 때 당사자 계약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해. 양도인이 일주일 있다 넘겨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말을 뭐라고 해? 오늘 받은 걸로 해. 그게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예요. 3번이. 목적물 반환 채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요. 갑이 병에게 물건을 빌려준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을한테 팔아요. 물건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물건을 직접 넘겨주는 게 아니라 병에 대한 반환 청구를 넘겨줘요. 그러면 물건을 넘겨준 걸로 봐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라고 합니다. 지금 요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이 3가지는 전부 다 쉽게 생각하세요. 주둥이로만 넘겨준 거예요. 물건을. 물건을 뭘로만 넘겨준 거라고? 말로만 넘겨준 거예요. 그런 거를 관념적 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하여튼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왜 넣어놨냐 이 자식아. 한 번도 말 안 한 걸. 건너뛰라고. 그 훈련하시라고. 답은 5번에 있습니다. 1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각 한 세트씩 규정이 되어 있죠. 자, 1번. 각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고, 자, 순서대로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요. 그럼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죠. 따라서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게 기억이죠. 그죠? 자, 니은. 보세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 그럼 을은 직접 점유자. 갑은 간접 점유자. 그런데 이걸 제3자가 침탈했어. 그럼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207조 1항에 의하면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니은이죠. X. 디귿은 불법 원인급여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디귿. 오른지문. 리을은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죠. 절대로.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남겨둬서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틀렸죠.
유보했다는 건 남겨뒀다 이런 뜻이에요. 전소유자에게 남겨뒀다 이런 뜻입니다. 옳은 거 2번. 자, 13번은 거저 먹지요? 자, 1번에 경매, 2번에 상속, 3번에 공용수용. 다 등기 필요 없죠? 5번은 건물 신축,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답은 4번이죠. 자, 4번은요. 갑소유 땅. 을 소유 건물이 있고 을이 땅에 대해서 등기 없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을이.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아. 이때 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예?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자, 여기서 건물 양도 속에는 뭐도 포함? 지상권 양도도 포함. 두 번째, 병은 건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 필요하죠. 예. 등기해야 병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한 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을 취득하든 다 등기를 넘겨 받아야 되죠. 만약에 4번이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락받은 갑이 이렇게 나왔어요. 경락받은 갑이. 이 건물을 경락을 받았어. 이때는 등기 필요 없게 됩니다. 그죠? 건물을 샀기 때문에 건물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죠. 답은 4번. 됐죠? 14번은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